오늘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020년 7월 10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8월 12일에 본격적으로 그 법이 공포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골자가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종부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 그 골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내용들 중에 취득세 그리고 주택분 취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게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도 이제 주택분 취득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유상취득일 때와 무상취득일 때 그리고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개인이 유상취득을 할 때인데, 개인이 유상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1에서 4%대까지 이제 취득세가 이제 적용이 되셨는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정이 되면서 1%에서 12%까지 취득세율이 적용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대를 적용받았던 분들이 최대 12%까지, 그러니까 12배가 상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이게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취득한 주택수가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도 1주택자, 즉 처음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면 기존처럼 1에서 3%대 적용이 되시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시는데 이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이시라면 이제 8%대 갑자기 확 뛰죠.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시면 12%.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실수요를 위한 주택 구입은 원래 기존대로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 이제 어떤 투기 목적,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이거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뿐만이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로 1주택, 2주택까지는 1에서 3%, 기존. 그죠? 네. 네. 그리고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12%로 지금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취득세가 엄청나게 지금 보면 최대 진짜 12배니까 만약에 원래 내가 100만 원 낼 거라면은 12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도 요거를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취득도 그렇지만은 요거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보유세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득세, 우리가 지금 유상취득 알아봤는데 언제 시행되느냐가 되게 또 이슈였죠. 이슈기도 하고 애매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적용인가에 대해서 혼란의 시기였죠. 혼란의 언제부터 시기였죠. 적용되는지. 그거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이 공포가 되면은 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이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월 10일 날 이 법이 공포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개정안이 7월 10일 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7월 10일 이전에 이런 법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구제안을 좀 마련을 해둬요.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이제 부동산 신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도 지불하셨다면 이제 기존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예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까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융자료나 아니면 방금 홍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신고 자료들이 있어야 증빙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꼭 그 금융 증빙 자료를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급속도로 많이들 변하니까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똑같이 이걸 염두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발표한 날과 내가 계약한 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개인을 이번에 알아봤으니까 이제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1에서 3%대로 이제 취득세가 부과가 되셨는데 맞아. 근데 그 전에는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법인은 4%가 없었잖아요. 4%가 네, 없었죠. 개인만 네. 이게 이제 4주택 이상 4%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4%대가 없었다가 다시 이번에 어떻게 됐죠?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2%. 아주 가혹한다고 좀 표현하기 그렇고 어쨌든 법인 왜 이렇게 12%를 했냐면은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 투자가 아니라 하셨죠. 투기를 네.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아예 이제는 아예 가만 보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취득하는 족족히 그냥 취득세를 12%로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것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좀 유예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두고 있죠. 네.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7월 12일 이전에 계약도 하시고 이제 계약금도 지불하신 상태이시면 이제 종전 규정을 이제 따라가시니까 이런 거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인으로 어떤 주택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뭐 임대를 운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죠? 오히려 실제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시죠. 종합부동 여기서 조금 첨언하자면은 종합부동산세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어느 정도 6억 원 6억 원. 내지 9억 원을 빼주는데 법인도 원래는 그 공제가 있었다가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보유세 부담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운영하시려는 취득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이제는 세금 부담을 좀 고려를 생각을 많이 될 하셔야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처분하려고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과 법인의 유상취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무상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